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이란 핵 합의 영문 약자는 JCPOA라고 그러는데요.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일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협상 진전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미국이 핵 합의 협상이 실패한다면 다른 옵션을 구상하겠다. 그러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요. 심지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파괴 합동훈련까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에 나섰던 이란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대표단은 이날 7차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이란 측이 지난 2일 서방에 제시한 합의서 초안을 보면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70~80% 가까이 조율됐던 내용을 완전히 바꾸자고 새롭게 제안을 하니까 이 협상장은 뒤집어졌습니다. 또 이란의 요구사항 중 일부는 협상 조건과 맞지 않거나 아예 그 범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이 프랑스, 영국, 독일 관리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이란은 협상을 중단한 채 빠르게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 그러면서 그런 이란이 합의 내용의 중대한 변경을 요구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성명은 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새로 생긴 틈을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 안에 메꿀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란이 지난 4월에서 6월 6차례 회담에서 자신들이 제안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룬 사항에 대한 입장을 모두 처리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이런 태도에 중국과 러시아도 당황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란이 돌연 그동안에 진전되어 왔던 핵 합의 복원 관련 내용을 뒤집으니까 미국은 즉각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다른 옵션을 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란 압박에 나섰습니다. 전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 핵 위기를 막는 데 최선이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샤키 대변인은 이어서 외교가 곧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 속도를 낼 경우에 우리는 추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워싱턴 DC에서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이 협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깊이 우려한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이란 정책이 실패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옵션을 취하는 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건 뭐냐면 로이터 통신이 미국 시간으로 8일 보도한 건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국방장관이 9일 열리는 회담에서 이란 핵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란의 핵시설 파괴를 염두에 둔 군사훈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미 국방부가 이미 10월 25일 제이크 셀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군사적 선택지를 브리핑하기도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란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며 이스라엘에 대해 위협적 존재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란의 핵무장 시도를 멈추게 할 실현 가능한 일련의 행동을 논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핵 합의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서방의 우려를 분명히 반증한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의 이 대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맹과 논의 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일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미국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이런 군사적 옵션 검토와 함께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은 7일 성명을 내고 이란 내에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고위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재 대상에는 하산 카라미 이란 경찰 특공대 사령관, 골람 레지 술레이마니 바시지 민병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바시지 민병대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조직인데요. 2009년에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촉발된 시위 사태 당시에 강경진압으로 악명을 떨친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경찰 특공대와 바시지 민병대가 2019년 휘발유값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도 시위대 한 300여 명이 숨질 정도로 강경하게 진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인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추가 제재는 이란 핵 협상 8차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추가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사이드 하티브자데 외무부 대변인은 이 트위터를 통해서 빈 회담이 진행되는 중에도 미국은 제재를 가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협상에 이란을 압박하는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이란의 핵무장과 핵 합의 복원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군사 옵션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서 내년 봄에 지중해에서 항공기 수십 대를 동원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타격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아비브 코하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크네세트 그러니까 의회의 외교국방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란과 이란의 군사적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 계획과 준비 태세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가 지난 1일 이란이 협상 중에 더욱 고도화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을 제기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계량형 원심 분리기 그러니까 R6를 이용해 가지고 우라늄을 20% 농도로 농축하는 공정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방 관리들은 이란이 협상에 불참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핵폭탄을 만들기로 결단했을 때 제조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도 이 워싱턴 포스트에 협상이 중단된 5개월여 동안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왔는데 지난주 협상을 보면 준비는 도발적인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에 계속 박차를 가하는 것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핵 합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지나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고자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핵 합의 내용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29일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5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참가국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3일 중단됐지 않습니까? 이 협상이 9일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핵 합의 복원 실패 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이 예고된 가운데 재개된 이날 협상에 대해서 협상 의장을 맡은 EU의 엘리케모라 이 대외 관계청 사무차장은 핵 합의 복원이라는 동의를 끌어내는 데 대해 새로워진 목적의식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란의 대응입니다. 지난 5개월간의 공백기에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킨 이란의 강경한 새 정권은 초안에 선제재 해제와 함께 기존 합의 이상의 조건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방 당사국 사이에서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야 한다는 의심과 함께 이 회담에 대한 회의론들이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9일 재개된 협상은 1시간 만에 또 끝났고요. 이란 측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대표단을 이끄는 알리 바기니 칸이 외무부 차관은 기자들에게 이란은 기존의 위치에 근거해 회담을 진지하게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은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는 협상을 지속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고위 관리는 5일 관영 언론을 통해서 제재에 중독된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회담 진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 정부가 최대 압박 정책을 철회하고 유럽 국가들이 정치적 의지만 보여준다 그러면 즉각적인 협상 타결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은 주장을 이란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이란 핵 합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옵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의 반공부대가 4일 핵시설이 위치한 중부 나탄스 타운 근처에서 이 상공에 갑작스럽게 방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점입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시험 발사로 인한 폭발음은 나탄스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불과 20km 거리인 바드루드시 하늘에서 들렸다라고 했고요. 이란 국영TV는 반공부대가 나탄스 항공에서 신속 반응 무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란군 대변인은 사인 타키카니는 TV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완전히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된다 그러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뉴스 통신사들은 앞서 나탄스 하늘에 큰 폭발음이 있었다고 하면서 당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 설명도 없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반관영 파르스 통신도 자사 기자가 바드루드 근처에 있다가 짧은 폭발음과 함께 강렬한 섬광을 하늘에서 봤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비한 훈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인 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란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을 대비하고 있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전체적인 국면을 좀 전망해 본다 그러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스라엘의 반대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을 다시 재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를 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강경파 에브라힘 라이시가 당선됐죠. 그러면서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은 다시 파국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강 국면이 또다시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은 일단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니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중동 정세가 평화롭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강경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아마도 북한 김정은도 이 협상을 아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면서 어떻게 전개될지 아마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